당신은 시작한다. 그리고 멈춘다. 다시 시작한다. 또 멈춘다. 이것이 당신의 패턴이다. 당신의 저주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약속한다.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오늘은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해가 지면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 똑같은 꿈, 똑같은 계획, 똑같은 실망. 왜인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을 보라. 성공한 사람들을. 그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한가? 더 운이 좋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을 뿐이다. 하루하루 작은 행동, 작은 선택. 이것이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유일한 선이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다.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시작할 것인가? 앞으로 몇 분 안에 일관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방법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번호 1. 일관성의 중요성과 정의. 일관성.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루함, 반복, 평범함? 틀렸다. 일관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다.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갈라놓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위대함의 뒤에는 단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재능이 아니다. 운이 아니다. 연줄이 아니다. 일관성이다.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보라. 그가 천재였기 때문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는 999번 실패했다. 999번 일어났다. 1000번째에 성공했다. 999번의 실패 뒤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전히 촛불 아래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도, 한 번도. 이것이 일관성의 힘이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가?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나아갔다. 첫 번째 애플 컴퓨터는 조잡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까지 매번 조금씩 더 나아졌다. 이것이 위대함의 진정한 모습이다. 번쩍이는 영감의 순간이 아니라 지루하고 반복적인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완벽한 순간을, 완벽한 계획을, 완벽한 조건을. 완벽함은 일관성의 적이다. 완벽함은 당신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든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든다. 그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생이 지나간다. 하지만 일관성은 다르다. 일관성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시작한다. 불완전해도, 준비가 덜 되었어도, 두려워도. 비라트 코흘리를 보라. 인도의 크리켓 전설.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타자였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10년간, 3650일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세계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 APJ 압둘 칼람 박사는 어떤가? 인도의 미사일맨. 그가 하루아침에 과학자가 되었을까? 아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을 학습에 바쳤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자원이 부족해도, 차별을 받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한가? 더 운이 좋았나?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나?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일관성의 힘을 이해했을 뿐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당신도 지금 선택하고 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일관성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변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일관성은 화려하지 않다. 박수를 받지도 않는다. 즉시 결과가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관성은 쌓인다.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작은 날들이, 작은 선택들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것이 일관성의 마법이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일관성의 시작점에,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의 출발선에. 번호 2. 작은 시작과 1% 향상 이론. 하루에 한 페이지. 단 한 페이지다. 당신은 이것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인가? 5분. 단 5분간 걷는 것이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다. 당신은 거대한 변화만을 꿈꾸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인생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미세한 순간들, 작은 선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들. 하루에 단 1%만 나아져 보라. 1%다. 거의 느낄 수도 없는 차이다. 하지만 이것을 365일 동안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37배가 된다. 37배. 당신이 지금보다 37배 나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37배 더 건강하고, 37배 더 똑똑하고, 37배 더 성공한 사람. 이것이 복리의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부른 그것.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이다.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큰 변화를 시도한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다짐한다. 매일 책 한 권씩 읽겠다고 약속한다. 3일 만에 포기한다. 왜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신의 현재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한다. 생존 본능이다.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다르다.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영한다. 하루에 한 페이지 읽는 것. 이것이 위협적인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365일 하면 365페이지다. 책 한 권이다. 5분씩 걷는 것. 이것이 어려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365일 하면 30시간 넘게 걷는 것이다. 마라톤을 3번 완주하는 거리다. 작은 시작의 비밀이 여기 있다. 저항을 피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제프 베조스를 생각해보라. 아마존의 창립자. 그가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했을까? 아니다. 그는 차고에서 책 몇 권 팔면서 시작했다. 하루에 몇 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늘려갔다. 한 권 더, 한 명 더, 한 가지 서비스 더. 20년 후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1% 향상의 실제 모습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하루의 1%는 무엇인가?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루에 계단 한 층 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하루에 5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너무 작다고? 의미가 없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비교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라. 하루에 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던 당신이 하루에 한 페이지 읽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0에서 1이 되는 가장 큰 도약이다. 1에서 100이 되는 것보다 0에서 1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긴다. 관성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한 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고 2페이지가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한 권이 된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이 작은 시작의 마법이다. 저항 없이, 스트레스 없이, 하지만 확실한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 당신의 뇌는 이런 변화를 좋아한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다. 매일 작은 승리를 경험한다. 작은 만족을 느낀다. 작은 자신감을 쌓아간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변화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 즉시 큰 결과를 원한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그래서 포기한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당신은 다를 것인가? 당신은 작은 시작의 힘을 믿을 것인가? 지금 시작하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정하라.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라. 더 작게, 더 작게.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만들라. 그리고 시작하라. 하루에 1%, 단지 1%만.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번호 3. 정체성과 행동 변화.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직업으로, 나이로, 출신으로. 틀렸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가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선수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다.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언젠가 글을 써야지.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언젠가 운동을 해야지.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정체성은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는 사람을 보라.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러너야. 그가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러너가 된 것일까? 아니다. 달리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자신을 러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행동이 먼저다. 정체성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일단 정체성이 형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법이 시작된다. 나는 러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 오는 날 운동을 건너뛸까? 아니다. 러너는 비가 와도 달린다. 그것이 러너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독서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책을 읽지 않고 넘길까? 아니다. 독서가는 매일 읽는다. 그것이 독서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형성되면 행동이 자동화된다.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뇌는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충성심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뇌가 저항한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뇌가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다. 행동만 바꾸려고 하고 정체성은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한다고 하자. 처음엔 어색하다.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계속한다. 10일, 20일, 30일.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명상을 빼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 불완전한 것 같다. 뇌가 새로운 정체성을 보호하기 시작한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는 사람을 보자. 처음엔 나는 독서가가 아냐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90일 후에는 나는 매일 읽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제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기분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정체성의 힘이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일치감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당신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 뇌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행동을 통해서. 매일 5분씩 운동하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라. 매일 한 페이지씩 읽어라.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라. 매일 감사일기를 써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새로운 당신을 만든다. 90일, 단지 90일이면 된다. 90일간 일관되게 행동하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다. 9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표면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준비가. 번호사, 일관성의 장애물.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두려움이 아니다. 게으름도 아니다. 완벽주의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적이다. 이것이 당신을 마비시키는 진짜 원인이다. 완벽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 사이에 인생이 지나간다. 완벽한 순간은 없다. 완벽한 계획은 없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 이 순간.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하루 2시간 운동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는다. 책 한 권을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완벽주의의 함정이다. 큰 것을 할 수 없으면 작은 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인생은 지저분하다. 불완전하다. 예측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도 실수한다. 그들도 넘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한다. 60% 완성된 행동이 0% 완성된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하지만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명확성 부족이다. 건강해지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이런 목표들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뇌는 구체적인 지시를 좋아한다. 매일 아침 7시에 30분간 걷기. 같은 명확한 지시를. 모호한 목표는 행동을 마비시킨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운동도 시작하고 독서도 시작하고 일찍 자는 것도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기 시작한다. 한꺼번에 뇌가 과부하된다. 너무 많은 변화를 처리할 수 없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소셜미디어는 어떤가? 이것이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매일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본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본다. 비교가 시작된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비교는 독이다.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동기를 파괴한다. 다른 사람의 10년 여정을 자신의 10일 여정과 비교한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자신의 일상과 비교한다. 당연히 좌절한다. 감정적 피로는 어떤가?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뇌가 지쳐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한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쓰면 쓸수록 지친다. 하루 종일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저녁에는 의지력이 바닥난다. 이때 오늘은 운동을 해야지라고 다짐해도 소용없다.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 산만함은 또 어떤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스마트폰, 알림, 광고, 유튜브, 게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의 과잉도 문제다. 너무 많은 옵션이 있다. 운동 방법만 수백 가지다. 다이어트 방법도 수백 가지다. 자기 개발 방법도 수천 가지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계속 바꾼다. 일관성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 모든 장애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환경이 문제다. 완벽주의도 마음의 문제다. 명확성 부족도 마음의 문제다. 비교도 마음의 문제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없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를 버려라. 진전주의를 받아들여라. 60%도 충분하다. 50%도 충분하다. 10%도 0%보다 낫다. 명확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언젠가가 아니라 매일 오전 7시에 하라. 하나씩 하라. 한 번에 하나의 습관만 만들어라. 그것이 자리 잡으면 다음 것을 시작하라. 비교를 멈춰라. 소셜미디어를 줄여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다. 감정적 피로를 관리하라. 충분히 자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의지력을 아껴 써라. 환경을 단순화하라. 산만함을 제거하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선택을 줄여라. 하나의 방법을 정하고 그것만 하라. 장애물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면 된다. 당신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이제 그것을 제거할 차례다. 번호, 뇌와 일관성의 관계. 당신의 뇌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변화한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한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매번 피아노를 칠 때마다 뇌의 특정 부위가 강화된다. 매번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언어 중추가 발달한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매번 같은 시간에 운동할 때마다 뇌는 그 패턴을 학습한다. 매번 같은 시간에 책을 읽을 때마다 뇌는 그 루틴을 기억한다. 반복이 뇌를 재배선한다. 처음에는 어렵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지력을 써야 한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마일린이라는 물질이 신경 섬유를 감싸기 시작한다. 전선을 덮는 절연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마일린층이 두꺼워질수록 신호 전달이 빨라진다. 더 효율적이 된다. 더 자동화된다. 프로 골프 선수의 스윙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뇌에서는 골프 스윙과 관련된 신경회로에 두꺼운 마일린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도 완벽한 스윙을 할 수 있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수천 시간의 연습을 통해 마일린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악보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인다. 습관도 이와 같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난다. 알람이 없어도. 매일 저녁 9시에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찾게 된다. 뇌가 그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마일린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시간이다. 마일린층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반복이 필요하다. 일관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한다. 즉시 자동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뇌는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새로운 패턴이 정말 유지될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지 테스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처음 30일이 가장 어렵다. 뇌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 패턴을 계속할 거야? 확실해? 뇌가 묻는다. 매일, 매 순간. 하지만 30일을 넘기면 뇌가 인정하기 시작한다. 아, 이건 진짜 패턴이구나. 60일을 넘기면 더 쉬워진다. 뇌가 협력하기 시작한다. 90일을 넘기면 완전히 자동화된다.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다. 이것이 90일 규칙의 과학적 근거다. 전전두엽 피질도 중요하다. 뇌의 CEO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전전두엽 피질을 강화시킨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매번 유혹을 거부할 때마다 전전두엽 피질이 강해진다. 매번 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자제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일관성 없는 행동은 전전두엽 피질을 약화시킨다. 매번 계획을 포기할 때마다 의지력이 약해진다. 매번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자제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일관성 있게 된다. 뇌가 그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일관성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일관성 없게 된다. 뇌가 그것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가? 매일 미루는 패턴을, 매일 변명하는 패턴을, 매일 포기하는 패턴을, 아니면 매일 실행하는 패턴을, 매일 도전하는 패턴을, 매일 성장하는 패턴을. 뇌는 판단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할 뿐이다. 나쁜 습관도 마일린층을 형성한다. 좋은 습관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뇌에도 두꺼운 마일린층이 있다. 그래서 끊기 어려운 것이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도 마일린층이 있다. 그래서 멈추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턴을 반복하면 새로운 마일린층이 형성된다. 기존의 나쁜 패턴은 점차 약해진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약화되는 것이 뇌의 법칙이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처음에는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뇌가 그 패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뇌와 일관성의 관계다. 뇌는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면 뇌가 당신의 편이 된다. 점점 더 쉬워진다.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면
뇌가 당신의 적이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어떤 패턴을 뇌에 학습시킬 것인가? 번호 6. 모멘텀의 형성과 영향. 물리학에서 모멘텀이란 무엇인가?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다. 정지해 있는 기차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작이 가장 어렵다. 첫 걸음이 가장 무겁다. 첫 번째 행동이 가장 큰 저항을 받는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긴다. 당신이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귀찮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더 오래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모멘텀의 힘이다. 첫 30일은 고통이다. 매일 자신과 싸워야 한다. 매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오늘은 하기 싫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 하나 빼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목소리들과 매일 싸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한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변화가 시작된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 하기 싫은 마음이 줄어든다. 저항이 약해진다.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60일을 넘기면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 불완전한 것 같다. 90일을 넘기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숨을 쉬는 것처럼,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모멘텀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모멘텀의 진짜 마법은 여기서 시작된다. 모멘텀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다.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생기면 식습관도 좋아진다. 자연스럽게.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생기면 다른 학습 활동도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매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 전체가 더 규칙적이 된다.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 자신감 때문이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 한 영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내가 매일 운동할 수 있다면 내일 독서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금연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모멘텀의 연쇄 반응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성공하고 있다. 우연일까? 아니다. 모멘텀의 효과다. 한 영역에서 만든 모멘텀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 영역에서의 실패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된다. 나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건 뭘 기대하겠어? 이것이 부정적 모멘텀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모멘텀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적인 모멘텀이 강해도 작은 긍정적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멈춰있는 기차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먼저 정지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속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모멘텀을 먼저 멈춰야 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더 쉬워진다. 모멘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가속도다. 처음에는 천천히 변화한다.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복리 효과와 같다. 첫 해에는 작은 변화만 느낀다. 두 번째 해에는 조금 더 큰 변화를 느낀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10년 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도달해 있다. 이것이 모멘텀의 복리 효과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 즉시 큰 변화를 원한다. 첫 주에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포기한다. 첫 달에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그만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뇌에서, 근육에서, 마음에서.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일린층이 형성되고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한다.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백 일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이것이 모멘텀의 진짜 모습이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 당신은 지금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가? 긍정적인 모멘텀, 아니면 부정적인 모멘텀. 번호 7. 일관성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기. 빠름을 잊어라.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현대사회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빠르게 해야 성공한다고. 즉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느림이다. 꾸준함이다. 지속성이다. 워렌 버핏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꾸준히 투자했다. 스테디언 킹은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았다. 수십 년간 매일 글을 썼다. 마이클 조던은 하루아침에 농구 황제가 되지 않았다. 수십 년간 매일 연습했다. 느린 진전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유일한 진짜 진전이다. 하지만 너무 느려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빠른 것대 환상에 빠져 있다. 나무를 심는 농부를 보라. 그는 씨앗을 심고 기다린다. 매일 물을 준다. 매일 돌본다. 첫 주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가? 아니다. 첫 달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만두는가? 아니다. 그는 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다. 매년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의 습관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심고, 물 주고, 기다려라. 자기 규율을 처벌로 보지 마라. 자유로 보라. 자기 규율은 자유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규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기 규율은 제한이 아니다. 확장이다. 매일 운동하는 자기 규율이 있다면 건강한 몸을 얻는다.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매일 저축하는 자기 규율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매일 학습하는 자기 규율이 있다면 지식과 기술을 얻는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기 규율은 미래의 자유를 위한 현재의 투자다. 반대로 자기 규율이 없다면 현재는 편할지 몰라도 미래는 더 어려워진다. 건강하지 않은 몸, 경제적 불안정, 부족한 능력. 이것들이 진짜 제한이다. 진짜 감옥이다. 자기 규율은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다.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정신적 혼란이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집중할 수 없다. 목표가 흐려진다.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하지만 정신적 평화가 있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왜 해야 하는지 안다. 언제 해야 하는지 안다. 정신적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 첫째, 자기 인식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다. 둘째, 집중력이다.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 회복력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인식부터 시작하라. 매일 10분씩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 선택이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정리해준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멀티태스킹을 멈춰라.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알림을 끄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깊은 작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감정적 회복력을 기르려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라.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진전을 추구하라. 자신에게 친절하라.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라. 일관성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일관성이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의 존재 방식이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말한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항상 하겠다고 한 일은 해내거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부의 확신에서 나오는 성공.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작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번호 8. 도구와 전략.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도구, 작은 목표.
당신의 목표를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라.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하루 팔굽혀펴기 1개부터 시작하라. 명상을 하고 싶다면 하루 1분부터 시작하라. 너무 작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목표다. 너무 작아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목표다. 오늘은 바빠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없었어. 이런 변명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30초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작은 목표의 진짜 목적은 결과가 아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팔굽혀펴기 1개로는 근육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하는 습관은 만들 수 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개를 목표로 하면 3일 만에 포기한다. 두 번째 도구, 습관 쌓기. 새로운 습관을 기존 습관에 연결하라. 양치질을 한 후에 책을 한 페이지 읽겠다. 커피를 마신 후에 명상을 1분 하겠다. 점심을 먹은 후에 감사 일기를 한 줄 쓰겠다.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기 쉬워진다. 기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의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치질을 하면 자동으로 독서가 떠오른다. 커피를 마시면 자동으로 명상이 떠오른다. 뇌는 연결을 좋아한다. 패턴을 좋아한다. 기존의 강한 패턴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면 새로운 행동도 강해진다. 세 번째 도구, 환경 설계. 환경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아라.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베개 옆에 놓아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라.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집에서 멀리 두어라. 소셜미디어를 줄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라. TV를 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을 다른 방에 두어라.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자동으로. 의지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환경이 당신을 대신 통제한다. 네 번째 도구, 판단 없는 추적.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라. 얼마나 잘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운동을 했으면 O, 안 했으면 X. 책을 읽었으면 O, 안 읽었으면 X. 간단하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오늘은 10분밖에 안 했어. 실패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10분도 0분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추적의 목적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날에 잘했을까? 어떤 날에 못했을까? 왜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도구, 90일 규칙. 어떤 습관이든 90일간 지속하라. 예외 없이. 처음 30일은 저항의 시기다. 뇌가 거부한다. 어렵다. 다음 30일은 적응의 시기다. 조금 쉬워진다.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마지막 30일은 통합의 시기다.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자동화된다. 90일을 완성하면 그것은 더 이상 습관이 아니다. 당신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89일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90일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간이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여섯 번째 도구, 미세 목표. 목표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라. 1년 목표를 12개의 월 목표로, 월 목표를 4개의 주 목표로, 주 목표를 7개의 일 목표로, 일 목표를 시간 단위로. 작은 목표는 달성하기 쉽다.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에너지가 된다. 반대로 큰 목표는 부담스럽다. 실패하면 좌절한다. 좌절은 포기로 이어진다. 작게 나누어라. 하나씩 달성하라. 일곱 번째 도구, 책임감 시스템. 혼자 하지 마라. 누군가와 함께하라. 운동을 한다면 운동 파트너를 만들어라. 독서를 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보다 강하다.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은 쉽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활용하라. SNS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0일간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사람들이 지켜본다. 포기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적용해보라. 모든 것을 한 번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차근차근.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번호 9. 궁극적 통찰과 동기부여.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하겠다. 일관성은 재능이 아니다. 선택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다. 오늘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하나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선택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더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단지 더 많은 날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다. 1000일 중에 당신은 몇 일을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100일, 200일, 500일. 성공한 사람들은 800일, 900일을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이 좋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변명을 멈춰라. 환경이 좋은 것도 선택의 결과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한 선택의 결과다. 도움을 받은 것도 선택의 결과다.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성장한 선택의 결과다. 기회가 온 것도 선택의 결과다.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 매일 준비한 선택의 결과다. 모든 것은 선택이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다. 당신에게도 매일 기회가 온다.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책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무슨 기회야? 오늘 운동 10분 하는 것이 무슨 기회야? 하지만 이런 작은 기회들이 쌓여서 인생을 바꾼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만리길이 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여서 지식이 된다. 일관성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공평하다는 것이다. 재능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많이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타고난다. 환경도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운도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온다. 하지만 일관성은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일관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기회다. 당신이 어디서 시작하든 어떤 조건에 있든 일관성을 통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일관성은 꿈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일관성의 원리는 똑같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목적지가 가깝든 멀든 방법은 똑같다. 하루하루 꾸준히 걸으면 된다. 일관성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젊든 늙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만 묻는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질문이다. 이것이 유일한 시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낙제한다.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이다. 당신은 끝까지 갈 것이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걸을 것이다. 이것이 일관성의 진정한 의미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는 것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계속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다. 일관성의 힘이, 지속의 힘이, 인내의 힘이.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 지금부터 당신은 일관성의 사람이다.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매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한 해가 지나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물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날들의 노력이 담겨 있을 것이다. 수많은 선택들이, 수많은 행동들이, 수많은 작은 승리들이.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변명할 핑계가 없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았다. 방법도 알고, 도구도 알고, 장애물도 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행동. 매일의 행동. 일관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하지만 시작하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에 서 있다. 오른쪽 길은 익숙하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길. 완벽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길. 언젠가는 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루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똑같은 당신이 있다.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당신. 왼쪽 길은 다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길. 불완전해도 행동하는 길.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꿈을 현실로 만든 당신.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선택의 시간이 왔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수백만 명이 증명한 현실이다. 일관성의 1% 향상, 90일 규칙, 마일린층의 형성, 모멘텀의 복리 효과.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첫걸음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집어라. 첫 페이지를 펴라. 첫 줄을 읽어라. 바닥에 엎드려라. 팔굽혀펴기 1개를 해라. 숨이 가빠져도 괜찮다. 일기장을 꺼내라. 감사한 일 1가지를 써라. 짧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색해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준비가, 새로운 마일린층을 형성할 준비가. 당신의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준비가, 새로운 힘을 기를 준비가. 당신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새로운 믿음을 키울 준비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증명된 현실이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면 30일 후에는 변화를 느낄 것이다. 60일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90일 후에는 당신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목표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일어서라. 움직여라.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에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